바로보는 TV 옴부즈맨. 먼저 8월 첫째 주 언론 보도를 집중 분석합니다. 박인비 선수가 브리티시 오픈에서 짜릿한 역전승을 거두면서 아시아 선수 최초로 메이저 4개 대회를 모두 휩쓸은 커리어 그랜드슬램을 달성했습니다. 제 커리어의 마지막 목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너무 빠른 시일 내에 빠른 나이에 이렇게 큰 꿈을 이루게 돼서 정말 너무 영광스럽고, 오는 9월 열리는 에비앙 챔피언십까지 제패하면 박인비 선수는 LPGA 투어 최초로 5개 메이저 대회를 석권하는 슈퍼 그랜드슬램을 이루게 됩니다. 광복 70주년을 맞아 광복절 전날인 14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됐습니다. 14일 금요일부터 4일간 휴일이 이어지는 만큼 관광 활성화 등을 통한 내수 진작 효과가 기대되는데요. 정부는 국내 여행 활성화를 위해서 14일 하루 동안 전국 모든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하고 주요 고궁과 미술관도 무료로 개방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가 3박 4일간의 방북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김포공항을 떠나기 전 이 여사 측은 분단 70년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는데요. 외신들도 이 여사의 방북이 남북 간 긴장이 높아진 가운데 이뤄진 점에 주목하며 긴장 완화에 기여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고 전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경제 제도약을 위한 국민의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특히 노동개혁은 일자리라며 노동 분야 개혁에 강한 의지를 밝혔는데요. 임금 체계가 바뀌고 노동 유연성이 개선되면 기업들은 그만큼 정규직 채용에 앞장서 주셔서 고용과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야 할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노동개혁 없이는 청년들의 절망도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통도 해소할 수 없다면서 올해 안에 모든 공공기관에 임금 피크제를 도입해 2년 동안 일자리 8,000개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올여름 더위가 절정에 이른 가운데 서울에 올 들어 첫 폭염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오전부터 전국 대부분 지방의 기온이 30도를 웃돌기 시작해서 한낮에는 대부분 지방의 수온주가 35도 안팎까지 올랐는데요. 기상청은 다음 주부터는 예년 기온을 되찾으면서 더위가 다소 누그러지겠다고 내다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로보는 TV 옴부즈맨 조미령입니다.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이 장기화되면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재벌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작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언론에서는 정치권의 움직임과 다양한 사건 사고를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시청자 평가원의 모니터 결과를 들어보는 연합뉴스 TV를 말한다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남현우의 뉴스포커스와 뉴스 현장 1314를 살펴본 최영재 시청자 평가원의 의견을 함께하겠습니다. 먼저 스토리가 있는 오전 종합뉴스 남현우의 뉴스포커스에 대한 내용을 만나보시죠. 한 주간 방송되었던 연합뉴스 TV의 모니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가장 큰 뉴스로 롯데그룹의 볼썽사나운 형제 간의 다툼이 있었습니다. 새누리당의 한 국회의원의 성범죄 사건과 서울의 한 공립고등학교에서의 성추행 사건 등도 우리 사회가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지 회의와 반성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나마 프로골퍼 박인비 선수가 3일 새벽에 종료한 브리티시 오픈에서 우승함으로써 아시아 선수로서는 처음으로 세계 여자 프로골프 대회 LPGA의 메이저 대회 4개를 우승하는 커리어 그랜드슬램을 달성했다는 소식이 작은 위로와 기쁨을 주는 좋은 뉴스가 됐습니다. 연합뉴스TV는 이번 주에도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뉴스들을 충실하게 객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오전 시간대에 남현호의 뉴스포커스는 특히 근자의 주요 이슈에 대해 전문가 또는 취재 기자로부터 전문적이고 심층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 해서 좋았습니다. 최근 롯데 가문의 신동주, 신동빈 형제 간의 다툼이 큰 이슈가 된 만큼 뉴스포커스에서도 거의 매일 다루다시피 했습니다. 7월 30일 목요일에는 부동산 규제 신격호 회장이라는 제목으로 부동산 전문가와 얘기를 나눴고 31일 금요일에는 롯데 형제의 난 제2라운드 점화라는 제목으로 대담 형식으로 이슈를 풀어냈습니다. 3일 월요일에는 롯데가 3부자 막장극
족벌 경영의 폐해인가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이끌어갔고 4일 화요일에는 롯데가 끝없는 진실 공방이라는 제목으로 경제평론가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전반적으로 롯데그룹의 형제 간 다툼 사건에 대해 뉴스포커스는 돌아가는 상황을 전달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드러난 기업을 사유화하는 문제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보여줘서 좋았습니다. 롯데그룹의 가족 간 경영권 다툼 사건에 대해 언론들은 대하 막장 드라마 같다고 비판을 하면서도 막상 결과적으로 그런 막장 드라마를 중계하는 보도를 한 것도 사실입니다. 신문과 방송, 특히 온라인 포털은 더했지만 언론들은 롯데 두 형제의 언론 플레이를 그대로 따라서 중계 보도하는 경향이 있었고 불필요한 호기심을 발동하는 가십성 보도도 적지 않았습니다. 롯데그룹의 형제 간 경영권 다툼 사건의 핵심은 5대 대기업이라는 롯데가 전근대적이고 불투명한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고 족벌 기업 형태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차제의 대기업의 순환 출자에 의한 소유 구조 문제, 전근대적인 가족 경영 승계의 문제 등을 따지고 제도적으로 고칠 것이 있으면 고쳐나가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사회가 그야말로 막장 드라마 같은 사건을 일회성으로 즐기고 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교훈과 실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남현호의 뉴스포커스 4일 화요일 롯데가 끝없는 진실공방이란 제목의 방송에서는 최양호 경제평론가와 대담 형식으로 진행하면서 사소한 가십성 이야기는 자제하고 근본적인 문제들을 거론해서 좋았습니다. 가족이 기업을 위해서 일해야지 기업이 가족을 위해서 일하면 기업이 망한다라는 피터 드러커의 말을 인용해서 롯데그룹의 가족 간 다툼이 기업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가족 개인을 위한 싸움일 뿐이라는 비판을 했습니다. 신동빈 회장이 3일 월요일 귀국기자회견에서 롯데는 한국 기업이라고 강조한 것과 관련해서 롯데가 한국 기업인가라는 문제에 대해서도 최양호 평론가의 설명은 매우 설득적이었습니다. 삼성전자의 외국인 지분이 50%가 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글로벌 시대에 일본 피가 섞인 신씨 일가가 소유한 롯데가 한국 기업인가 아닌가를 따지는 것은 그다지 현실적인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라라는 설명이었습니다. 어찌됐든 그야말로 막장 드라마 같은 사건으로 비화된 롯데그룹의 형제 간 소유권 분쟁 사건이 재벌로 불리는 대기업의 문제를 개선하는 데 일조하고 궁극적으로 국민 경제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해결되기를 바라고 연합뉴스TV도 그런 방향으로 보도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남현의 뉴스포커스는 4일 화요일 방송에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사회 지도층의 성범죄 사건을 다뤘습니다. 김성수 시사평론가와 이호선 심리학 박사가 스튜디오에 출연해 새누리당 심학봉 의원의 성폭행 사건과 서울의 한 공립고등학교의 성추문 의혹 사건을 놓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두 사건 모두 어이없는 사건들인데 문제는 이런 사건이 단발적인 사건인지 아니면 잘못된 우리 사회 구조와 문화의 문제인지를 따져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남현호의 뉴스포커스의 이날 방송에서는 매우 깊이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제도적인 문제들을 다뤄줘서 좋았습니다. 새누리당 심학봉 의원의 성폭행 혐의 사건은 심 의원이 새누리당을 탈당한 것처럼 정당을 탈당하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흉내내기식 처벌에 그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반복된다는 지적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의 정황을 감안하면 이번 사건이 단순히 심 의원의 순간적인 실수의 결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을 의원 후보로 공천하는 정당의 공천제도의 윤리성 검증 절차 등에 대해서도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한 공립학교의 다수의 교사들의 성추문 의혹 사건도 남현호의 뉴스포커스에서 구조적인 문제로 다뤘습니다. 이런 문제에서 의례적으로 따라다니듯이 이 학교도 교장이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고 이전의 사건들이 유야무야로 처리되는 전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의 학교는 어떤 성격의 학교길래 다른 공립고등학교보다 자퇴율이 10배나 높은지 등에 관해서 이 학교의 특수성을 따져가면서 문제의 핵심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현호의 뉴스포커스를 살펴본 최영재 시청자평가원의 의견을 함께 하셨는데요. 취재 현장의 생생한 뉴스를 전달하는 뉴스 현장 1314는 또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함께 만나보시죠. 뉴스 현장 1314는 낮 시간대 뉴스답게 취재 현장에서 전하는 생생한 뉴스를 전달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뉴스 현장 1314에서 방송된 아이템들을 보니 역시 현장성이 강하다는 인상을 받습니다.
4일 월요일 방송에서는 성폭행 혐의 심학봉 조사, 혐의 없음 논란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눴고 3일 월요일 방송에서는 박인비 달성한 커리어 그랜드 슬램이란과 박 대통령 하반기 4대 개혁 총력에 대해 방송을 했습니다. 7월 31일 금요일 방송에서는 폭염 속 건강관리법과 신동빈 대 가족 대결 구도로 새 국면 만나에 대해 전문가와 얘기를 나눴습니다. 뉴스 현장 1314는 이처럼 뉴스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슈를 다루는 현장성이 강하고 또한 이슈를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쉽게 풀어주는 실용성이 돋보입니다. 가령 3일 월요일 오후 2시 20분에 박인비 달성한 커리어 그랜드 슬램이란 제목의 방송은 이날 새벽에 박인비 선수가 달성한 커리어 그랜드 슬램에 대해 연합뉴스 스포츠부의 권훈 대기자가 쉽게 이야기식으로 풀어줘서 좋았습니다. 박인비 선수가 LPGA 시즌 4번째 메이저 대회 브리티시 오픈에서 우승함으로써 개인 통산 7번째로 아시아 선수로서는 처음으로 커리어 그랜드 슬램을 달성했는데 권훈 대기자는 여자 골프의 그랜드 슬램에 대해 친절하게 설명해줬습니다. 골프에서 캘린더 그랜드 슬램이란 한 해 메이저 대회 4개를 모두 우승하는 것을 말하고 커리어 그랜드 슬램은 같은 해가 아니더라도 평생 동안 4개 메이저 대회를 우승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박인비 선수는 2013년에 US 여자 오픈, 나비스코 챔피언십, LPGA 챔피언십 등 3개 메이저 대회를 우승했고 아깝게 브리티시 여자 오픈을 놓쳐 캘린더 그랜드 슬램을 달성하지 못했는데 이번에 브리티시 오픈을 우승하게 되어서 커리어 그랜드 슬램을 달성하게 됐습니다. 박인비 선수의 다음 목표는 슈퍼 그랜드 슬램이라는 설명도 흥미로웠습니다. LPGA 투어는 메이저 대회가 5개인데 다음 달에 열리는 에비앙 마스터스에서 박인비 선수가 우승하게 되면 슈퍼 그랜드 슬램을 달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권훈 대기자처럼 연합뉴스의 특정 분야 전문 대기자들이 뉴스 현장 1314에 나와 전문적인 얘기를 쉽게 풀어서 자주 얘기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뉴스 현장 1314는 31일 금요일 오후 2시 방송에서 폭염 속 건강관리법이라는 주제로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허양임 교수의 조언을 들었습니다. 무더위와 열대야가 계속되고 있는 요즘 전문 의사의 조언은 일상생활에 도움을 주는 듯해서 좋았습니다. 에어컨을 많이 틀면 호흡기가 건조해져서 바이러스를 막아내는 면역 기능이 떨어져 감기에 걸리기 쉽다는 얘기, 실내외 온도 차이가 5도 정도가 적당하다는 조언 등이 도움이 됐습니다. 술이나 단 음식은 오히려 숙면을 방해한다거나 찬물보다는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는 것이 숙면에 도움이 된다는 정보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더운 여름에 물 보충을 충분히 해줘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도중에 이온 음료를 마신다는 얘기를 했는데 맹물을 마시는 것과 이온 음료를 마시는 것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 앵커가 보충 질문을 해줬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또 에어컨과 선풍기 상호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선풍기를 오래 틀면 무호흡증 등으로 사망할 수 있다는 설이 한국에서만 있는 낭설이라는 말들이 많은데 이에 대한 설명도 들었다면 더욱 좋았겠습니다. 3일 뉴스 현장 1314에서는 박 대통령 하반기 4대 개혁 총력이라는 주제로 홍익대 정군기 교수와 배재대 정현정 교수를 출연자로 모시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당과 야당 진영을 대표하는 정치평론가 두 사람이 박 대통령의 전국 부상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미국 방문 중 과한 예절 논란, 김태호 새누리당 최고위원회 내년 총선 불출마 선언 등에 대해 각기 다른 해석과 의견을 내놔 사안들에 대해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다만 박 대통령의 하반기 4대 개혁 총력에 관한 토론에서는 박 대통령의 4대 개혁이 무엇인지에 대해 요약해서라도 설명을 하고 토론을 진행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4대 개혁은 공공, 노동, 금융, 교육 등 4개 분야에서의 개혁을 말합니다. 뉴스 현장 1314 31일 금요일 방송에서는 신동빈 대 가족 대결 구도로 새 국면 만나라는 주제로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와 연합인포맥스 곽세현 기자가 출연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롯데 형제난 사건에 대해 전반적으로 쉽게 풀어줘서 좋았는데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의 세 번째 부인 서미경 씨와 딸 시윤유미에 대해 지나치게 흥미 위주로 다루고 마치 두 사람이 이번 경영권 다툼에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처럼 이야기를 유도하는 듯해서 듣기에 불편했습니다. 연합뉴스 TV의 이른 오후 프로그램으로 정착하고 있는 뉴스 현장 1314가 가십과 선정적인 이야기로의 유혹을 이겨내면서 제목대로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슈들을 쉽고 실용적으로 전달하는 좋은 프로그램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연합뉴스TV의 프로그램 중 뉴스 현장 1314를 중심으로 살펴본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롯데그룹의 형제 간 경영권 분쟁이 폭로전 등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재계서열 순위 5위의 대기업이 총수 일가에 휘둘리는 극단적 상황에 직면했다는 비난이 잇따르고 있고요. 롯데 제품에 대한 불매 운동을 주장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언론도 이번 논란을 경쟁적으로 보도했는데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과도한 취재 경쟁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추측 보도하거나 재벌 가족의 복잡한 가정사를 파헤쳐서 지나치게 흥미 위주로 접근하는 등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는 모습을 보여서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TV와 비평에서는 롯데 경영권 분쟁에 우리 언론이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 얘기를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지방행정연수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김진숙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방금 말씀드린 이번 사태에 대해서 우리 언론들은 어떻게 보도를 하고 있는지 정리해 주시죠. 네,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을 놓고 서로 다른 폭로전이 이어지면서 이 재벌가의 일거수일투족을 경쟁적으로 중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롯데가의 굴욕상쟁, 온가족 진흙탕 싸움, 막장 드라마가 따로 없다. 이런 기사의 제목만 보더라도 관련 내용들이 어떤 관점에서 보도됐는지 아마 짐작이 가실 겁니다. 최근에 롯데그룹 총수 일가의 분쟁이 본격적으로 드러난 것이 이제 지난달 27일이었고요. 다음 날 28일에는 일본 롯데홀딩스 신격호 회장 해임이란 짤막한 속보를 시작으로 이때부터 연일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합니다. 주로 사건의 전말과 형제 양측의 엇갈린 의견, 그런 보도들이 주류를 이뤘고요. 네. 신격호 총괄 회장이 장남 신동주 전 부회장과 함께 일본으로 건너가서 둘째 아들인 신동빈 회장을 비롯한 이사 6명을 해임시켰고, 이에 신동빈 회장이 곧바로 재합에 나서서 오히려 아버지인 신격호 회장을 해임시켰다라는 내용이 주 내용이었습니다. 네. 이때만 해도 우리 언론은 경영권 경쟁에서 밀려난 장남이 고령인 아버지를 앞세워서 구태타를 시도했지만 실패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또 신격호 총괄 회장이 명예회장으로 물러나면서 신동빈 2세 경영체제가 본격화됐다는 다소 성급한 분석도 내놨습니다. 네. 하지만 장남 신동주 전 부회장이 29일에 이제 귀국하면서 KBS 등 언론 인터뷰를 통해 신동빈 회장의 해임은 아버지의 뜻이라며 아버지의 지시서와 또 육성 파일, 동영상 등을 이제 공개했고, 이때 또 다시 사태는 오리무중 속에 빠지게 됩니다. 네. 이번에는 언론이 신동빈 대 반신동빈이라는 어떤 대결 구도를 보도하면서요, 총수 일가의 가계도와 또 롯데홀딩스를 지배하는 광윤사 등 일본 비상장 계열사의 지분 구조 분석에 열을 올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나라 재벌들이 회사를 사유한다는 비판은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지만, 이번 롯데그룹 사태는 그런 건 둘째 치더라도 워낙 베일에 가려진 상황에서 서로 흠집내기 폭로전이 이어지다 보니까 우리 언론도 다소 좀 과열되는 양상을 보였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좀 정리를 해주셨는데 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두 형제의 좀 엇갈린 주장에 대해서 지나치게 약간 진실 공방에만 초점을 맞춰서 보도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네. 이런 보도 태도는 문제는 없을까요? 네, 양측의 진실 공방이 워낙 확연하게 차이가 네. 나다 보니까 누구의 말이 맞는 것인지 알 수가 없죠. 언론도 그대로 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되긴 했지만, 확실하지 않은 내용이 너무 많이 공개되다 보니까 이제 혼란을 좀 부추겼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에 반해서 국민들이 궁금해할 만한 내용들은 좀 보도가 적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소수의 지분만으로 그룹을 좌지우지하는 그 총수의 영향력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즉 황제식 밀실 경영의 어떤 실체와 사례 이런 것들이 없었고, 또 2세, 3세 후계 계승의 문제점, 또 한일 양국 법제도의 그 빈틈을
숱한 그 폐쇄적 지배구조 등 경영권 갈등의 발단 원인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심층적인 보도가 이루어지지 못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실제 우리나라에서는 비상장 회사라 할지라도 구조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고 있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상장이나 채권 발행 같이 외부의 자금을 끌어들이지 않는 이상 공개를 하지 않고 있죠. 네. 따라서 이 후계자 구도에 열쇠를 주고 있는 롯데홀딩스와 이 광윤사 지분에 대한 우리 언론의 어떤 계산법이 사실 실제와는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역대 우리나라 재벌가의 분쟁을 통해서 이 롯데그룹의 미래를 좀 전망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현대그룹도 창업주의 기력이 약해진 시기에 두 형제 갈등이 아주 심각해져서 국민적인 비난 여론이 일었었습니다. 그렇다는 점에서 이제 롯데 사태와 좀 비슷한 시각이라는 점이 많이 있는데요. 정주영 명예회장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뒤에 정몽구, 정몽헌 공동회장제로 운영이 되다가 형제 갈등이 정점에 이르면서 이제 국민적으로 비난 여론이 일어섰습니다. 네. 삼성그룹은 일찌감치 후계 구도가 이제 이건희 회장으로 결정이 되면서 분쟁의 소지는 많지 않았지만 지난 2008년에 창업주로부터 이제 상속받은 차명 주식이 드러나면서 형제 간의 재산 분할 갈등이 표면화됩니다. 이 밖에도 뭐 두산, 금호 등 우리나라 10개 계열사 그룹 중에 네. 6곳이 이런 비슷한 분쟁에 휘말렸다고 하니까요. 우리 언론도 뭐 이번 롯데 사태도 굉장히 익숙한 사안으로 보고 누가 이기느냐 이거에만 너무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오히려 해외 언론은 이를 아주 냉철하게 비판하고 있는데요. 롯데그룹 지배구조의 문제점을 낱낱이 지적하면서 한국의 재벌들이 이런 경영권 분쟁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국제적으로도 낮은 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해설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네. 보통 재벌가들의 이런 경영권 싸움은 장기전이 되기 쉽죠. 우리 언론이 누가 이기느냐를 가지고 계속 쟁점으로 몰고 간다면 국민들의 시각에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굉장히 지루한 싸움 혹은 강 건너 불구경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또 다른 부분도 짚어보면 뭐 신 총괄 회장의 개인사라든지 재벌그룹의 뒷얘기 등 뭐 지나치게 흥미 위주로 자극적으로 전하는 부분도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뭐 드라마 봐도요 재벌 이야기 많이 나오죠. 그렇죠. 근데 이제 경영권 승계는 집안 문제가 아니라 주주들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사안입니다. 그런데도 이제 우리 언론은 그저 뭐 희한한 집안 싸움 보듯 흥미 위주의 가십성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롯데 일가의 입국 소식을 탑뉴스로 내보내고 은밀한 가족사에다가 부모 세대의 다툼, 형제 간의 그 대물림되는 갈등, 심지어 재산날까지 보도되는 등 대중의 관심사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신격호 회장의 파란만장한 일대기나 또 형제 자식들의 개인사 등에 대해서 우리 언론들이 좀 필요 이상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신격호 회장 일가가 모두 함께 찍은 한 20년 전쯤으로 보이는 그 사진을 이제 공개하면서요. 네. 신동주 전 부회장 가족과 신동빈 회장 가족이 좀 떨어져 앉아 있는 모습을 부각시켰는데 이때부터 사이가 안 좋았던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전했고 또 롯데 가족사 전부를 알아야 이번 사태를 이해할 수 있지 않나 이런 당위성을 좀 전하는 그런 말투도 보였습니다. 롯데그룹의 얘기는 뭐 드라마의 얘기도 아니고 또 더군다나 한 개인의 회사라고 보기는 어렵죠. 우리 언론이 좀 더 공적인 보도에 초점을 맞췄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 불거질 수 있는 어떤 법적인 문제 등에 대해서 당연히 취재를 해야 되고요. 또 이런 분쟁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또 어떤 비판의 목소리가 있는지 이런 점들이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또 일부 언론에서는 뭐 신격호 총괄 회장이 치매에 걸렸다 이런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을 보도하는 추측성 보도를 내놔서 문제를 낳고 있는데 이 부분은 뭐 문제가 없을까요? 네, 뭐 그동안 베일에 가려졌던 롯데그룹의 민낯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주 여과 없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그렇죠. 뭐 부자 간, 형제 간, 친족 간의 갈등에다가 이제
갖가지 추측을 더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깃거리를 재생산해내고 있습니다. 한 언론사는 신격호 총괄 회장의 영상이 공개되기 전에 건강 상태에 초점을 맞춘 넘겨짓기 보도를 내보냈는데요. 상황 인식이나 사고 능력이 이제 고령으로 인해서 그 판단 능력이 예전 같지 못하다는 게 이제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치매가 아니라 하더라도 한 90대 중반의 나이 정도가 되면 새로운 정보를 입력하고 판단하고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이 이제 거의 불가능하다. 네. 그러는 신경정신과 전문의의 발언을 이제 인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이제 영상 공개를 통해서 거봐라, 신격호 회장은 건강에 이상이 없다. 예. 뭐 아니다. 예, 뭐 왔다 갔다 하고 예, 왔다 갔다 해서 문제가 있다. 굉장히 많은 추측 보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신격호 총괄 회장의 건강 상태가 변수가 되다 보니까 그럴 수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이야기거리들을 너무 만들어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번 사태의 캐스팅 보트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추측되는 이 두 형제의 어머니 시게미츠 하츠코 여사의 심중을 놓고도 이제 처음에는 아무래도 장남에게 마음이 있다 이렇게 전했다가 그 다음 날에는 경영 능력이 있는 둘째에게 기울었다 이런 보도가 됐습니다. 네. 정작 당사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상황에서 갈피를 잡을 수 없는 보도들이 이어졌다고 볼 수 있겠죠. 또 신동주 전 부회장의 입장을 여과 없이 보도한 KBS의 특종 인터뷰라던가 또 이를 반박하는 신동빈 회장 측, 즉 한국 롯데 측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굉장히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보도한 조선일보 역시 네. 시청자들의 입장에서는 좀 혼란스러운 부분을 가중시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만큼 여론전, 언론 플레이가 극에 달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거기에 앞장선 우리 언론의 공적인 기능 상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국민들이 아마 더 눈살을 찌푸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롯데 분정은 뭐 여러 가지 쟁점을 가지고 반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오너 일가의 경영권 다툼에 언론이 이용당하지 말고 냉철한 시각으로 이 관련 쟁점들을 좀 깊이 있게 다뤘으면 합니다. 네, 국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정보 그리고 팩트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보도가 중심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이 관련 보도를 할 때 앞으로 우리 언론들은 그러면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이제 롯데라는 브랜드 자체가 이 서비스와 유통 등 우리 국민 정서에 굉장히 가까운 생활 밀착형 기업입니다. 그런데도 이번 사태를 통해서 이 롯데가 한국 기업이냐, 일본 기업이냐에 대한 논란과 그 후계자, 2세들의 어눌한 한국어 실력 등이 네. 가장 많이 도마 위에 오른 것을 보면 우리가 정말 롯데라는 기업에 대해서 굉장히 모르는 부분이 많았구나 아마 생각을 하실 겁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 언론의 역할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재벌 그룹들이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큰 역할을 한 것은 누구나 인정을 하죠. 그러나 재벌로 인한 폐해 또한 적지 않게 문제시 되어 왔는데요. 이번 사태가 그 재벌 개혁론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상황인 것을 보면은 앞으로의 권력은 점점 더 소비자, 시장이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따라서 국민들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시선, 사회적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 즉 미래지향적인 보도가 좀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롯데그룹의 미래를 차분하게 전망하면서 오너 일가의 비합리적인 경영이 국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또 금융당국과 정치권은 뭘 할 수 있는지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다면 이에 대비할 수 있도록 비판과 조언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뭐 10년 후, 20년 후 이런 롯데를 비롯한 재벌 그룹이 어떻게 긍정적으로 변화돼 가는지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지켜볼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당연히 브랜드 이미지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하고요. 다음 면세점 허가 때 롯데의 이 같은 볼썽사나운 싸움을 분명히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세무조사도 철저히 해서 네,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한국 재계의 폐쇄적인 지배구조와 전근대적인 오너마인드가 연일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롯데그룹의 경영권은 상법에 따라서 주주총회에서 결정될 수밖에 없지만
이번 사태에서 드러난 폐쇄적이고 불투명한 기업 지배구조, 오너의 독단 같은 전근대적인 행태는 꼭 바로잡아야 하겠습니다. 언론도 오너 일가의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을 보이면서 이를 경쟁적으로 중개하기보다는 재벌 중심 경제 구조의 한계를 짚어보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는 데 앞장서야 하겠습니다. 저희 제작진은 언제나 시청자 여러분의 다양하고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보고 느낀 소감을 전화나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 그리고 SNS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보는 TV 옴부즈맨,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Ariel, listen to me. The human world is a mess. Life under the sea is better than anything they got up there. The seaweed is always greener in somebody else's lake. You dream about going up there, but that is a big mistake. Just look at the world around.